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맴돌고 있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을 간과합니다. 안개가 짙은 어느 깊은 어둠, 그로브의 가장 깊은 곳. 사람들은 그곳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운 지점. 그들은 하나같이 의도를 알 수 없는 옷을 입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가면을 쓰며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계속됩니다.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점차 그들의 목소리는 기이한 주문과 함께 초현실적이고 비밀스러워집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까지 그들의 수수께끼 같은 모임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으며 때로는 그 사실 자체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몬테리오의 약 11km에 달하는 광활한 숲속 캠핑장 보헤미안 그로브. 이 비밀스러운 구역은 사유지로 철저히 관리되며 외부인으로부터의 접근이 완벽히 제한됩니다. 비밀스러운 캠핑장 이름을 딴 보헤미안 클럽은 187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교 클럽을 넘어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철저히 감춰진 채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세계로 존재합니다. 클럽의 회원 명단은 안개처럼 드러나지 않으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마치 세상과 차단된 비밀의 영역처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겨집니다. 매달 그들의 모임은 7월 중순 2주간의 비밀스러운 시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클럽의 회원이 되려면 25,000달러의 참가비를 내야 하며 회원이라고 해도 상당한 금액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 모임의 회원들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종 2주간의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가족들도 초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순간부터는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들만 남아 그들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무너지고 오직 보헤미안 그루브의 규칙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그들의 모임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절대 보안을 강조하는 묘한 금지령. 이 규칙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행해지는지 아무도 모르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1872년부터 현재까지 보헤미안 클럽에 관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며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추측성 이야기들로 진실은 마치 어둠 속 미로처럼 얽혀만 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그 미스테리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은 1923년 이후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들과 콜린 파월, 딕 체니, 엘 고어, 빌 클린턴, 헨리 키신저, 제럴드 포드 등이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1942년 9월 원자폭탄 개발로 이어진 맨허튼 계획 회의가 이 모임 안에서 계획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그 회의에는 원자력 개발의 선두주자 어니스트 로렌스와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해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대학의 학자들, 스탠더드 오일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거물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전해지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세상을 바꿀 비밀이 자주 펼쳐졌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누구도 그 진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말이죠. 보헤미안 그루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거미줄을 은유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비즈니스, 정치적 거래, 인맥을 쌓는다는 행위를 금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의심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들이었죠. 보헤미안 그루브에서 매년 열리는 전통 레이크사이드 토크는 호숫가의 고요한 물결 속에서 펼쳐지는 비공식적인 대화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 철학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마치 시간을 초월한 사유의 흐름처럼 참석자들은 세상의 이면을 탐색하고 생각을 나누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호숫가의 조용한 밤,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를 움직일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보헤미안 그루브 회원만이 진실을 알고 있죠.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진행되는 보헤미안 그루브. 그것이 단순히 고위층을 위한 사교 모임인지 아니면 감춰진 거대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온갖 음모론과 추측만이 소용돌이칠 뿐이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한 명의 목격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보헤미안 그루브의 실체를 파악하려 목숨을 걸고 잠입한 한 기자. 그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한 부엉이 동상 앞에서 기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닥불 속으로 작은 관을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 관 속에는 어린아이의 형체를 닮은 모형이 있었고 그것은 상징적 의미로 인신공양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의혹들 중 중심에 서 있는 그들의 비밀스럽고 기이한 의식. 2주 마지막 날 밤에 행해지는 크리메이션 오브 케어. 이 의식은 거대한 올빼미 동상 앞에서 진행됩니다. 어딘가 이교도적인 느낌을 풍기는 그들의 의식. 거대한 부엉이 동상. 똑같은 예복을 걸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 중심에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없는 듯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깊이 감춰집니다.
실제 잠입했던 기자가 찍은 보헤미안 그로브의 모습이 담긴 영상. 오랫동안 외부인으로부터 철저히 감춰온 그들의 모습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식, 거대한 부엉이 동상, 예복, 불길, 불길 안의 관 안에 어린아이 시신 같은 형체의 무언가. 이 집회는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단순한 모임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후 사람들의 사이에서 의문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부엉이 동상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는 고대 신화에서 지혜와 경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동상 앞에서 기괴한 복장의 사람들이 줄지어 모이고 작은 관이 불길로 밀려 들어가면서 의식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의 사교적이고 비밀스러운 세계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가장 중심부인 부엉이 동상, 그것의 눈을 들여다봐야만 할 것입니다. 부엉이 클럽의 로고와 그들의 공식 사이트, 심지어 그들의 비밀스러운 의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존재는 단지 장식이 아니라 이곳의 심오한 의미와 연결된 숨겨진 메시지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에서 부엉이는 지혜와 신비, 보호를 상징한다고 하며 그로브 내부의 중요한 의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엉이의 모습은 단순히 그로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달러 지폐의 앞면 오른쪽 상단 숫자 1 테두리의 10시 방향 쪽 육안으로는 식발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작게 부엉이가 삽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1 지폐는 단순히 그 값어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거래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대한 힘을 가진 지폐입니다. 그런데 그 지폐 속 부엉이 상징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상징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DC의 랜드마크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사당. 그곳의 설계도를 보면 전체적인 구조와 디자인이 부엉이의 형태를 연상한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건물의 돔부터 부엉이의 머리, 건물의 외관과 일부 세부 구조들은 부엉이의 눈과 부리 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엉이들은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상위 집단의 상징일까요? 고대의 어두운 골짜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복종하며 가장 소중한 것을 불 속에 바쳤습니다. 신의 이름은 몰렉. 그는 왕의 권위와 파괴의 상징으로서 수많은 희생을 요구했던 신으로 기억됩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부엉이가 고대 신 몰렉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의식은 단순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악마 숭배의 흔적일까요? 음악 산업에서도 몰렉 숭배와 비슷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제단, 제사, 악마와 인신공양의 상징, 적그리스도 상징들, 그리고 전시안.
우리는 단지 예술적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몰렉 숭배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현대 종교 운동에서도 몰렉 숭배는 신앙과 윤리의 대척점으로 묘사되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몰렉 숭배를 단순히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신흥 종교와 영적 운동에서는 몰렉 숭배를 고대의 잊힌 전통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몰렉은 성경에서 강력히 비판받은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인신공양의 잔혹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몰렉 숭배의 핵심은 인신공양, 특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제단 위의 화덕에 아이를 태우며 신의 은혜와 풍요를 기원했다고 여겨집니다. 카르타고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는 몰렉 숭배를 입증하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토페트로 알려진 제단에서 수천 개의 유골과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제물이 신에게 바쳐졌음을 보여줍니다. 몰렉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권력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현대 음모론자들은 몰렉의 상징이 여전히 은밀한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비밀스러운 엘리트 모임이나 특정 의식에서 몰렉 숭배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렉 숭배와 관련된 음모론은 때때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호기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보헤미안 그로버의 의식이 단지 상징적 퍼포먼스였다는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의식에 감춰진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보헤미안 그루브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베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고위층의 사교 모임인지 아니면 악마 숭배와 같은 어두운 의식을 치르는 집단인지 현재까지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백 년간 이어져온 이 집회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권력구조와 음모론의 중심 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진실은 여전히 그들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그저 우연에 그치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들의 말처럼 알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 세계의 흐름을 조종하도록 결성한 비밀 정부 흔적의 일부분일까요?